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지문이라든가 이런 난이도가 그렇게 썩 쉬운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정도 이렇게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내공이 좀 있는 학생들이 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립대학교 문제도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글을 잘 쓸 수 있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지문 해석에 근거를 해서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논술 고사 시간이 한 2시간을 주는데요. 이게 지금 세 문제를 쓰는데 600자, 400자 뭐 이렇게 1000자 정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석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시문 가부터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립대학교 가 제시문은 최고 비상사태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게 최고 비상사태라는 것이 어떤 거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한 게 이렇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가치들과 우리의 생존,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 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 이때가 이제 발생되는 게 최고 비상사태입니다. 자, 최고 비상사태는 말 그대로 많은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죽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절박한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좀 죽어도 뭐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최고 비상사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요렇게 이제 최고 비상 사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이제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어떨 때 이제 그게 액션이 이제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 도덕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나치와 같은 사례처럼 훨씬 더 흉포한 비도덕성에 직면했을 때만 비도덕적 행동을 감행한다. 자,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최고 비상사태라는 건요, 이게 나치처럼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나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사회가 거의 죽기 직전, 사라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만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런 상태가 거의 존속이 불가능할 어떤 그런 상태가 직면했을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너무 힘이 강해서 이게 뭐 우리 국민의 어떤 뭐 한 3분의 1이 죽더라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나치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어떤 그런 요럴 때 유일한 방법이 요럴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국가의 어떤 최고 비상 사태가 이제 발생할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든가 시민이 집단적으로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나쁜 놈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만 이게 안 되고 이런 비도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비도덕적인 행동도 이렇게 실시해서 국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게 최고 비상사태는 요게 이제 요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우리 도덕적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요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나쁜 짓을 하는 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착한 어떤 행동 말고 좀 안 착한 행동, 그러니까 수단이 조금 폭력을 동반하는 어떤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 비상사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는 이제 여기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쪽 집 처녀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쪽 집 처녀가 나오는데요. 이 동쪽 집 처녀는 정숙하고 예뻤다 이런 이야기고요. 서쪽 집 처녀는 어떻게냐면 비루했지만 시집을 잘 갔다. 이 비루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주 성질이 더럽고요. 성질이 더럽고 성격이 정숙하지 못하고 너절하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집 처녀는 아주 그냥 성격도 좋고 예쁘고, 그런데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서쪽 집 여인은 결혼을 잘 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동쪽 집 처녀가 서쪽 집 여인한테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어떤 비법이 있는가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서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자, 누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검은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큰 발은 안 보이도록 사매고 때가 낀 몸은 옷으로 가리고 사람이 오면 이렇게 차를 내어 접대를 했다.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뭔가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원하는 어떤 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는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나는 선비, 장사꾼, 기술자, 일꾼, 거지, 와, 이런 모든 사람과 결혼해보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혼을 5번이나 했네요. 자, 일단은 좀 그렇습니까? 일단은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이 결혼이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여자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어떤 요런 상황을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꾸몄죠. 요런 자기 자신을 꾸며서 충분히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당신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여기 밑에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여기서 결혼 못한 이유를 내가 지금 쭉 보니까 자, 물건 화장품 장수가 처녀의 집문 앞을 지나면서도 물건을 팔지 못했지. 당신한테는 물건 하나 팔지 못했다. 그리고 여자들은 모여 웃고 즐기는데 당신은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도 또 않았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예쁜 얼굴로 화장도 하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당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결혼을 이렇게 지금 못하게 된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지금 나한테 와서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결혼하려면 뭐 다른 어떤 물건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여자들하고도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요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당신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은 결혼을 못한 거다.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결혼을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듣자 동쪽집 처녀의 얼굴은 냉담하게 바뀌었다. 옷을 떨치고 일어나서는 서둘러 돌아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결코 왕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 이 말은요,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나의 필자는 결국은, 동쪽집 처녀의 어떤 마음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동쪽집 처녀는 어떤 그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서쪽집 여자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필자의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로지 어떤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그대로 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지문을 아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다에서는 여기서는 표준어를 제정하는 건데요. 자,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표준어 제정은 근대적 교육, 문화, 출판, 언론 등의 확립이라는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근대 민족 국가들이 누구나 다 같이 표준어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표준어 제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근대적 교육, 문학, 출판, 언론 등의 어떤 그런 것을 편리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멋진 중요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뭐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 수단이 어떤 거냐면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방언이 쇠퇴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게 바로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이제 제시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어떤 문제점으로 이제 이야기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표준어를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씀으로써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역 방언에만 있는 특별한 의미나 뉘앙스. 자, 요게 이제 3번인데 요런 어떤 그런 것도 사라져 버렸다. 자, 요런 어떤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어의 어떤 다양성을 갖춘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어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좋은 의미와 좋은 긍정적인 면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다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방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이렇게 나쁜 수단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 어떤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걸 좀 아시면서 이제
이제 락을 한번 봅시다. 락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어떤 그런 민중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밀란과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이 이제 멸망하게 된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삼정에 문란되고 그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삼정이 문란되고 그 민중들의 어떤 극심한 빈곤이 이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안도 농민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내용들에도 쭉 보면 갑오 농민 전쟁도 이렇게 발생을 하네, 그죠?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임술 농민 전쟁, 이거 이렇게, 자, 임술 농민 전쟁도 이렇게 발생하고요. 요런 어떤 그런 농민들의 어떤 무력 항쟁이 이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는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렇게 이제 무력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보면,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를 했는데, 농민군들은 전주성을 무력으로 장악하자 평화조약을 맺었다. 평화조약을 맺은 후 정부도 농민군에게 부분적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농민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 민중을 괴롭혔다. 그래서 농민들은 다시 봉기하게 됐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정부군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군을 끌어들임으로써 외국 군대의 힘으로써 자국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는 어떤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 그럼 결국은 이 민중들의 어떤 항쟁이 결국은 실패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은 이제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농민들이 이렇게 조선 후기에 어떤 생존권 확보와 인권 신장을 위해서 폭력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뭔가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목적이죠.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어떤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뭔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 라 같은 경우는 이 비판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한번 본다면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무리 이렇게 선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인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어떤 그런 학살극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1번, 2번은 좀 쉽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거고요. 자, 3번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보기는 자, 가상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근거로 정당하게 제시하라. 그리고 가에서 라의 모든 제시물을 활용하라. 자, 그리고 자신의 관점과 같은 제시물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과 다른 제시물의 논거는 비판하라. 자, 그러면 요게 1번이고 요게 이제 2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라 그랬는데 요거 한번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정부가 B라는 스포츠의 남북 단일 팀을 구성했다. 자, 그런데 논란이 있다.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 팀만 출전 자격이 있었는데 단일 팀 구성으로 해서 출전 자격이 없는 북한 선수가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측 선수 일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 자, 이에 정부는 지금의 남북 상황으로 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 자,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상황이 더 평화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지금은 별로 평화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 남북 관계가 평화적이 돼서 우리한테 더 큰 이득이 된다. 요게 이제 목적인데, 요렇게 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부의 선수들이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는 거냐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이게 근거로 이렇게 펼쳐보아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정부의 어떤 그 권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나는 그렇게 이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앞에 그 최고 비상사태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라하글처럼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게 뭔가 목적이 어떤 정당하다 그러면 조금 밑에 있는 수단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최고 비상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보면 생존 조선 민중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 당연하지 않느냐. 밑에 조금 수단 방법이 조금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하고 다는요, 보통 보면은 수단과 방법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은 뭐 그렇게 도덕적일 수만은 없다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가주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의 어떤 이 결정이 좀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수단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부의 어떤 그런 결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면, 거기에 나와 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나와 다는 수단과 방법은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수단과 방법이 도덕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논리를 펼쳐주고, 그리고 목적이 틀린 것은 수단과 방법하고는 좀 서로 대칭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목적보다는 수단과 방법이 정의로울 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논리로 이제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핵심은 여기서 논리를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주장이 맞다, 아니면 정부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앞에 있는 제시문을 가지고 와서 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여기서 핵심 어떤 그런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제시문을 잘 가지고 오셔서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